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고등훈련기 T-50을 개량해 만든 미국 수출형 훈련기 TX가 공개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TX 공개 기념식에 참석해 TX 사업은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TX 공개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등 군과 방산업계 관계자 600여 명도 함께했습니다. TX 훈련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우리나라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미국 측 요구에 맞게 개량해 미국 수출용으로 제작한 훈련기입니다. 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TX가 향후 미국 수출에 성공한다면 항공산업과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며 한미 간 무기체계의 상호 운용성 증대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항공산업은 커다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라면서 지속적인 민군 기술 교류와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결정할 TX 사업은 수출 물량 350대에 10조 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산업파급 효과는 7조 3천억 원, 일자리 창출은 4만 3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미국으로 고등훈련기를 수출하기 위해 우리나라 카이를 비롯해 영국과 스웨덴 등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지난 4월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배달된 탄저균과 패스트균은 규정된 절차에 의해 안전하게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주한미군으로 반입되는 생물학 검사용 샘플의 한국 내 반입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생물방어협력 관련 합동실무단이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배달됐던 탄저균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고 안전하게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Independent testing of samples collected by ROK government agencies during the on-site visit yielded negative results for Bacillus anthracis spores at the Osan facility. 지난 7월 11일 한미 간의 합의로 구성한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샘플 반입의 목적과 반입 과정, 샘플의 관리와 사용, 사용 후 처리, 노출 우려자 조치 등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오산기지로 배달된 검사용 샘플은 탄저균과 패스트균 각각 1ml였고 북한의 생물 위협에 대비해 한반도에서의 생물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피터 프로그램의 시험을 위해 반입했습니다. 샘플의 사용과 폐기 등은 주한미군의 자체 규정에 의해 안전하게 처리됐고 폐기 후 노출 우려자 22명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과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실무단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5차례 사균화된 탄저균 검사용 샘플을 반입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균화된 샘플의 경우 반입이나 취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그동안 우리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었다고 실무단은 설명했습니다. 합동실무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한미군이 반입하는 검사용 샘플에 대한 양국 간 통보와 관리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주한미군이 검사용 샘플을 반입할 때 우리 정부의 발송, 수신 기관, 샘플의 종류, 용도, 양, 수송 방법 등을 통보하는 절차와 필요시 공동 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균화된 검사용 샘플에 대한 안전 절차를 강화한 것은 전례가 없는 조치라며 미 국방부가 샘플 사균화 처리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당분간 탄저균 검사용 샘플의 국내 반입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군 의무사령부가 메르스와 같은 국가적 위기 사태 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7일 의무사령부에서 열린 협약식에선 황일웅 의무사령관과 안명옥 의료원장이 국가 공공의료 발전과 재난의료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서로 보유하고 있는 재난의료 대응 관련 장비와 시스템을 공동 활용하고 정보도 공유하게 됩니다. 또한 재난의료 관련 인력과 학술, 기술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외상이나 재난의료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상호 협력해 예방 활동을 포함한 초기 단계부터 종결까지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확산을 막고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의무사령부는 지난 8월 개소한 의료종합상황센터 내에 감염병 감시팀을 운영하며 24시간 실시간 감시와 역학조사팀 파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해 NLL을 사수하는 이함대 소속 호위함 인천함이 2015년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포술 최우수 전투함은 올 1년간 초기함 이상 해군의 모든 전투함정을 대상으로 함정의 기본 무장인 함포를 이용한 대공 대함 평가 사격을 실시해 최고의 점수를 획득한 함정에 수여하는 것입니다. 인천함은 2014년부터 선발평가에 참가해왔으며 참가 2번 만에 포술 최우수 전투함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포술 우수 전투함에는 이함대 영주함이, 우수 고속함에는 3함대 박동진함, 우수 고속정편대는 1함대 135 고속정편대가 각각 선발됐습니다. 포술 우수함 시상식은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이며 최우수 전투함에는 대통령 부대상장과 개인상장, 합참의장, 작전사령관 표창이 수여되고 우수 전투함에는 국무총리 부대상장과 개인상장 등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육군 3사단 보급수송대대 장병들이 백혈병 소아 환자를 위해 모은 헌혈증 300장을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에 전달했습니다. 부대는 지난해 1월과 7월에도 각각 300장을 기증한 바 있습니다. 백혈병 소아 환자를 위한 헌혈증 전달은 지난해 1월부터 주기적으로 해온 행사로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부대 장병들이 뜻을 모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을 방문한 대원들은 백혈병 소아 환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헌혈증을 전달했고 재단에서는 감사의 의미로 기증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육군 3사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강한 군대로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올해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방산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부품 국산화 추진 방법 개선과 국방 중소기업 지원 강화, 그리고 방산 수출 지원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중소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해야 침체된 방위 산업이 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았습니다. 윤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조관식 박사가 발표한 350쪽이 넘는 방대한 연구 논문. 방산업체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3자 입장에서 바라본 객관적인 시각이 담겼습니다. 조 박사는 1시간 동안 진행된 발표에서 국방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산 중소기업 지원 규모는 238억 원으로 방위력 개선비의 0.2% 수준. 전체 방산 기업의 97.5%를 점유하고 있는 5,800개 이상의 국방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엔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투입된 돈이 237.8억입니다. 방산 분야에 수백 개 업체가 있는데 230억 가지고 과연 그분들이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당근이 될 수 있겠느냐. 너무 스코업이 작다는 겁니다. 방산 육성 자금이나 정책 자금에 대한 융자를 시중 금리를 고려해 무이자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권유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에서 방산업체가 무기체계를 개발하는데 전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소위 말하는 그 재원의 안정성에는 가시성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업체는 더욱더 여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부품 국산화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핵심 부품 국산화 사업은 개발이 승인된 62개 중 10개 분야를 끝냈으나 기준엔 미치지 못한 상태. 개발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원가를 보상해주고 격려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전 단계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초창기 부품 국산화할 때는 대기업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중소기업이 하거든요. 그럼 중소기업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부품 국산화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창조경제, 창조국방의 한 축으로 활성화돼야 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올바른 정책을 세우기 위한 산학연 전문가들과 방산업체 관계자들의 다양한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방뉴스 윤이었습니다. 육군 군수사령부가 지난 15일 주 고객인 야전부대를 감동적으로 지원한 우수사례 베스트10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부대가 야전의 맞춤형 군수 지원을 위해 추진해온 야전 소구로의 일환으로 향후에도 야전부대 중심의 군수 지원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군수사가 1년 동안 야전부대를 감동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야전소구로라든지 아니면은 군단 축선별 개성 간담회 등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이제 평가를 하고 우리 스스로 업무에 대한 자긍심도 높이고 대외적으로 업무 홍보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2016년도에 우리 사령부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 동력을 보다 더 확보하기 위해서 본 발표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간부 피복 쇼핑몰 재고 고갈 현상 개선과 격오지 월동우류 포장 드럼 보급 등 야전부대에 감동을 준 10개의 주요 사례들이 소개됐습니다. 발표회를 주관한 정학래 군수사령관은 앞으로도 야전부대 현장 확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전투부대 중심의 군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 2기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해군회관에서 열린 이번 해단식에는 국방부 군수관리관과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제2기 모니터링단은 지난 4월 발대식을 갖고 조달혁신 시범사업 평가 참여와 신규 급식 시식회 참관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뜨거운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리고 국가에 헌신하는 장병들은 물론이고 자식들을 국가에 맡긴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국방기술 품질원은 장병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단원은 그동안 음식 맛을 표준화할 수 있는 양념 소스 매뉴얼화와 잔반을 줄이기 위한 권장식을 제안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기품원은 내년 제3기 모니터링 단원을 선발해 군 급식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는 등 활발한 운영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국방TV KFN 스페셜 국군의 밥상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국군의 밥상은 우리 군의 첨단 식량과 위생적인 식단을 위한 군의 노력 등을 담아 안전하고 건강한 국군의 밥상을 소개해 병영 생활의 신뢰를 높였으며 더 위생적인 식단을 만들기 위한 군과 어머니들의 노력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방통위는 국방TV 국군의 밥상 등 10월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총 6편을 선정했으며 국군의 밥상은 지상파와 종편을 제외한 방송사업자로는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군의 밥상에는 우리 군의 발자취가 담겨 있으며 장병 부모님들에게 위생적인 군의 밥상을 보여줌으로써 신뢰도를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TV는 18일 밤 10시에 국군의 밥상을 재방송할 계획입니다. 네, 김진무 박사의 북한군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군의 제대 준비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진무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이 제대 준비라는 용어가 사실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네. 이게 뭡니까? 예, 이제 북한군 이제 장교나 병사들이 제대하기 한 2, 3년 전부터는 하여튼 열심히 과거에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가족들 먹이기 위해서 부수입을 하는데 제대하기 2, 3년 전쯤 남았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제대 준비에 들어갑니다. 네, 박사님이 제대 준비가 사실 왜 해야 되는지가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예. 특히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왜 제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 그 뭐 병사들 이제 네. 북한군의 제대 준비라는 게 일반화돼 있다 보니까 너나 없이 네. 하는데 이제 뭐 병사들 경우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그 지난 시간에 내가 언젠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그 병사들 배치에 관련돼 가지고 네, 황해도 병사는 함경도로 보내고 네. 강원도 병사는 평안도로 보내고 평안도는 강원도로 보내고 정반대로 반대로 보내거든요. 네. 근데 그 함경도 병사가 황해도 해주로까지 오는데 열흘 걸립니다.
열흘 정도 걸리는데 그걸 이제 기차를 타고 오다가 뭐 먹고 또 자고 이제 전기 기차이기 때문에 가다가 서다 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병사들이 제대하면 통옥수수를 한 10kg 정도 줍니다. 그게 이제 북한 돈으로 하면 한 10,0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통옥수수로 줬기 때문에 이걸 언제 밥을 해 먹어? 그러니까 밥을 못 해 먹으니까 이거를 이제 나오자마자 그걸 팝니다. 팔아가지고 현찰을 가지고 이제 가다가 기차 타고 가다가 밥 사 먹고 뭐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 한 20-30만 원 정도 드는 모양이에요.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자기가 이제 제대하고 집에 가서 좀 더 쓸 돈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차비를 모으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겁니다. 네. 예. 네. 박사님, 병사들은 제대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네.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그 장교들, 병사들 부수입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도둑질도 하고, 뭐 부대 물건 내다 팔기도 하고. 네,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제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도 제대 준비라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고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군대 생활 한 7년, 8년씩 한 사람들이 한 병사들이니까 이제 인근 마을에 어떻게 한 것도 알고 도둑질하는 요령도 아주 터득이 잘 돼 있을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한 분은 탈북자는 자기가 병사 시절에 제대 준비로 한 북한 돈으로 한 100만 원도 모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그 제대 준비에 적극적으로 합니다. 박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장교들도 제대 준비를 한다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장교들의 경우는 또 왜 제대 준비를 하는 겁니까? 사실은 병사들보다 장교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이 없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북한은 중요한 게 사회에 나가도 자기가 그 직장을 배치받아도 확실한 보장이 안 돼요. 이제 월급을 뭐 군에 있을 때처럼 뭐 한 2-3천 원 주는데 그거 가지고 생활이 안 되고 어떻게든 직장이 있어도 나가서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장사를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데 군대 생활하느라고 장사를 해본 경험도 없지. 그다음에 미천도 없지. 그러니까 일단 미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에 가면 이제 도인민위원회에 가서 아니면 시인민위원회 가서 나 왔으니까 집 다오 그러거든요. 장교니까. 그럼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게 기다리는 게 한 2-3년씩 걸려요. 그러면 이제 자기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조그마한 집에 2가구, 3가구 막 얹혀 사는 거죠. 그런데 제대 돈이 있으면은 일단 인민위원회 가서 내가 돈이 있으니 땅을 다오. 그럼 땅을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건축자재를 사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대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교들은. 네. 예. 그 사실 제대 준비는 뭐 진짜 한 2년 정도 남겨놓고 제대 준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병사들도 좀 먹이고 이러다가 이제 부업밭에서 나는 곡물들을 일단은 해가지고 뭐 제대 준비할 때 뭐 100톤 뭐 이렇게 옥수수를 모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부대에 있는 물건들을 내다 파는 거죠. 뇌물도 더 많이 받고. 하여튼 어떻게든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때는 아주 굉장히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기름이나 배터리도 다 팔고. 예. 병사들한테 또 같이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네. 예. 자, 근데 부대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이 말씀해주신 뭐 아무래도 부정부패에 관한 거니까 전방하고 뭐 사령부 같은 경우 좀 다를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대하고 나서 가장 좋은 직장을 얻고 집도 얻는 게 호위사령부고 그다음에 특전사 그러니까 폭풍군단, 보위사령부 이런 권력기관에 있다가 나오면은 이제 자기 고향에 가지 않습니까? 그 고향을 쥐고 있는 그러니까 그 고향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 부대 출신 선배들이야. 그 선배들이 다 쥐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보병 출신 장교들이 오면 기다려라 그러지만 호위사 장교나 뭐 보위사 장교 출신이 오면은 알았다. 그리고 바로 집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도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농장 관리원, 반장, 뭐 기술 지도원 이렇게 국가로부터 월급이나 이런 것이 생활이 확실하게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책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제대 준비가 필요 없죠. 사실 또 자기들이 이미 부대에 있을 때부터 충분히 누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대 준비를 안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북한에서 가장 한 게 불쌍한 게 야전에 있는 특히 전방에 있는 병사들과 장교들입니다. 이제 그 장교들이 생활이 그렇다 보니까 그 장교들이 전방으로 안 갈라 그러죠. 또 병사들도 돈 좀 있으면 절대 안 갈라 그러죠. 뇌물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빠지고. 근데 제일 불쌍한 농민 노동자 자식들만 강원도 저 전방부대에 배치돼가지고 영양실조 걸려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방TV KFN 스페셜 국군의 밥상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국군의 밥상은 18일 밤 10시에 재방송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콘텐츠 제작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는 국방TV가 되겠습니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